우연히 내 집에서 마주친 여인. 그녀는 내 마음을 훔쳐갔고 계속된 노력에도 그녀는 나를 거절했었죠. 하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하나 씨, 당신을 이렇게 마주하기만 해도 그때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반응. 제 몸에 변화가 와요. 그녀는 무심코 내 아래쪽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 말을 잃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정서구입니다. 올해 55이죠.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지만 요즘 들어 무료함이 밀려오곤 했어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 같은 코스로 출근하고 저녁 7시면 집에 돌아오는 판에 박힌 일상. 우리 아들 준호는 이미 독립해서 자취방에서 살고 있고 아내 영숙과는 벌써 3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죠. 아내 강영숙은 올해 50살입니다. 사이가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결혼 25년 차 정도 되니 요즘엔 인사 정도나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지만요. 그녀는 여기저기 모임 가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하고 외모 관리는 예전부터 포기한 상태였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벌써 왔네, 당신? 영숙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죠. 아, 여보. 여기는 하나 씨예요. 같은 단지 오피스텔 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때 소파에서 일어서는 여성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하나, 46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세련된 화장, 그리고 몸에 잘 맞는 검은색 니트 원피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서구입니다. 겨우 인사를 받으며 나는 속으로 놀랐어요. 아내와 고작 4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요. 하나 씨랑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영숙의 말에 나는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여성 생각뿐이었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니 하나 씨가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혼하셨다고 아내한테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그녀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영숙 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녀는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덕분에 이 동네에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오피스텔 동도 언니가 소개해 주셨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나는 그녀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 아이가 없어서 홀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품고 있는 쓸쓸함 같은 것이 나에게는 묘하게 와닿았어요. 새 출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녀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을 때 나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하나씩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풍기는 은은한 향기까지. 이상하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자꾸만 하나 씨가 떠올랐어요. 사장이라는 지위 덕분에 시간 조절이 자유로웠던 나는 의도적으로 그녀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우연한 만남은 단지 내 카페에서였어요. 오후 3시쯤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카페에 들렀는데 정말로 그녀가 있더군요. 창가 자리에서 노트북을 보며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하나 씨?
일부러 놀란 척하며 다가갔어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녀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혼자 계세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이미 주문했어요. 그럼 저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혼자 마시기 좀 그렇네요. 그렇게 우리는 카페에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최근 온라인으로 작은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하거든요. 그녀의 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주차장에서였어요. 그녀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것을 본 나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하나시네요. 짐이 많으시네. 아, 사장님. 주말이라 장을 좀 봤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습니다. 1.5룸 오피스텔 라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썰렁한 느낌이었어요. 커피 한 잔하고 가세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작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는 그녀의 일상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것의 적적함,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가끔 정말 외로워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을 때 나는 가슴이 쿵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더 대담해졌어요. 그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산책하다가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하나 씨, 좋은 식당 하나 알고 있는데 함께 식사 한번 하시죠. 드디어 직접적으로 제안했을 때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친구로서 식사 한번 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요? 영숙 언니한테 어떻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 없는 일상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나 씨, 저 정말 진심이에요. 나는 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외로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젓고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혼녀라서 그런 건가요? 조금은 불쾌하네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나는 느꼈어요.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영숙이 친정에 간 사이 하나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저, 서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님, 지금은 좀 차 한 잔만 얻어먹고 가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또다시 긴 침묵. 그리고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더욱 매력적이었어요. 연한 회색 니트에 검은색 레깅스. 화장을 지웠지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그녀는 어색한 듯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준비했어요. 작은 거실의 소파에 앉으니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실내에는 따뜻한 조명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차를 받아들며 나는 그동안 품어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제 말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됐지만 아내와는 이미 남남이에요. 각방을 쓴 지도 3년째고 대화다운 대화도 없죠. 그래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나요. 회사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잠들 때까지도.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흔들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안 돼요. 영숙 언니한테 죄스러워서요. 아내 몰래 하면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더 솔직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나는 당신에게 많은 걸 채워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일어서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인간이고 여자잖아요.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의 의사를 표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정말 안 돼요. 하나 씨, 당신을 이렇게 마주하기만 해도. 그때 나는 내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남성으로서의 반응. 제 몸에 변화가 와요. 그녀는 무심코 내 아래쪽을 보게 되었고 그 순간 놀란 표정을 지으며 할 말을 잃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가쁜 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을 때 그녀는 오랜 망설임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경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허락하는 거죠, 하나 씨? 나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촉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녀의 손.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에게서 은은한 샴푸 향이 났어요. 서구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나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첫 입맞춤은 조심스럽고 떨렸어요.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나누는 입맞춤. 그녀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침실로 가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룸 오피스텔의 작은 침실. 깔끔하게 정리된 침대와 화장대, 그리고 창가의 작은 의자. 그녀는 어색한 듯 침대 끝에 앉았고 나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했습니다. 하나 씨, 천천히 해요. 나는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애썼어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그녀의 대답은 작고 떨렸지만 거부감은 없었어요.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체온,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빨라지는 심장 박동.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그녀도 점차 긴장을 풀고 내게 몸을 맡겼습니다. 서구 씨, 저도 정말, 뭐요? 정말 외로웠어요. 그 말과 함께 그녀가 내 품에 깊숙이 파고들었을 때 나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55세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감정이 이렇게 강렬할 줄이야. 젊은 시절보다도 더 큰 설렘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내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을 때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 영숙이 내일 아침에 돌아온다고 했었거든요. 집에 가셔야 하죠? 그녀가 아쉬운 듯 말했어요. 네, 그래야겠어요. 일어나서 옷을 정리하며 나는 갑자기 무거운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하나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을래요. 그 말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내일도 볼 수 있는 거죠? 서구 씨, 영숙이 있을 텐데.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금기의 선을 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죄책감과 흥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숙이 시장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틈을 타서 나는 하나 씨의 집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그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영숙이 부엌일을 하는 사이 거실에서 짧은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스릴과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위험해요. 어느 날 거실에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을 때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나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지만 사실 내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눈빛으로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영숙이 동창회 모임에 간 사이 나는 일찍 퇴근해서 하나 씨 집에 갔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있어요. 얼마나요? 글쎄, 3시간 정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럼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날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소파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포옹을 나누고 함께 간단한 저녁을 만들어 먹기도 했어요. 마치 진짜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을 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이것이 불가능한 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어느새 나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어요. 네. 행복해? 네. 이상하게도 정말 행복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설렘과 떨림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 생각부터 났고 하루 종일 그녀와의 만남만을 기다렸어요. 회사 일도 예전보다 빨리 처리했고 직원들도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비서 김 과장이 말했을 때 나는 괜히 민망했어요. 그런가?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이야.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동반자가 된 거죠. 서구 씨, 사랑해요.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나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55세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도 느껴졌어요. 우리는 영원히 숨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관계였으니까요. 우리의 비밀 관계가 깊어질수록 발각될 위험도 커져갔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하나와의 친분을 이어가고 있었고 나와 하나는 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감정을 숨겨야 했어요. 하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먹자. 영숙이가 전화로 하나를 초대했을 때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달콤한 고문이었어요. 저녁 시간 하나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듯 했어요.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은은한 향수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어서 와, 하나야. 영숙이가 반갑게 맞이하는 동안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공식적인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의 눈빛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영숙이가 부엌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 하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요. 어제는 내가 그녀에게 꽃을 가져다 준 날이었어요. 별 말씀을. 나도 작게 대답하며 발밑으로 살짝 그녀의 발끝을 건드렸습니다. 그녀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는 순간 영숙이가 돌아왔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해?
아, 요즘 경기가 어떤지 물어봤어요. 하나가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영숙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재빨리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미칠 것 같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기분 알아요? 짧은 대화와 스킨십.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하나가 우리 집 화장실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영숙이가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간 사이 나는 화장실 앞 복도로 갔어요. 하나가 나오자마자 나는 그녀를 벽에 밀어붙이고 키스했습니다. 서구 씨, 위험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항하지는 않았어요. 참을 수가 없어. 짧지만 격렬한 키스 후 우리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영숙이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내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얼굴이 좀 빨갛네? 열 있는 거 아니야? 영숙이의 말에 하나가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좀 더워서 에어컨 틀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스릴과 긴장감, 그리고 들키면 안 된다는 금기의식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우리의 손이 살짝 닿았을 때의 전율.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모든 것이 꿈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닐 수 있을까? 영숙이가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하나야. 어느 날 그녀의 집에서 만났을 때 나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위험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관계를 끝낼 수 없었어요. 마치 중독된 것처럼 긴장감과 스릴, 그리고 깊어지는 사랑이 공존하는 위험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의 집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하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숨어서 만나는 관계,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감, 그리고 영숙에 대한 죄책감. 글쎄, 쉽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를 구속하거나 집착하고 싶지 않아. 내가 진심으로 말했을 때 하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가 나한테 영숙과 헤어지라고 하거나 나와 함께 살자고 요구하지 않잖아. 네. 그것처럼 나도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싶지 않아. 그동안 나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닌 성숙하고 현실적인 사랑에 대해서요. 우리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맞아. 서로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선물인 거지. 하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서구 씨에게 가정을 버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죠. 그래. 우리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능한 최선의 사랑을 나누는 거야.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정이 가짜는 아니지. 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자.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았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우리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진심 어린.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 사랑해요. 진짜로. 나도 사랑해. 진심으로. 55세에 깨달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 관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후 나는 하나를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영숙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하나야, 내 친구 중에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있어. 정말요?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직접적인 금전 지원 대신 인맥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 하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해요, 서구 씨.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좋아하니까 다행이야. 또한 나는 하나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원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인데 새 것으로 바꾸면서 남았어. 버리기 아까운데 써줄 수 있어?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그냥 버릴 건데. 그렇게 노트북, 프린터, 심지어 사무용 의자까지 모든 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지원했어요. 하나의 생활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로까지 얻으며 진정한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하나야. 영숙이가 어느 날 말했을 때 나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사업이 조금씩 자리 잡혀가는 것 같아서요. 다행이다. 처음엔 정말 걱정했는데 영숙이도 하나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와 나는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어요. 주말 오후 영숙이가 친정에 간 사이 하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평일 저녁 영숙이 요가 수업에 간 사이에 짧은 만남. 그리고 가끔씩 영숙이와 함께하는 세 사람의 모임. 위험하지만 달콤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서구 씨, 저 정말 감사해요. 갑자기 왜?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셔서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인생이 다시 의미가 생겼어.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글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는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갔습니다. 나는 영숙과의 부부관계도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하나와의 관계에서 얻은 활력이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여보, 요즘 기분 좋아 보이네. 영숙이가 어느 날 말했을 때 나는 괜히 미안했습니다.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봐. 그래, 다행이다. 한동안 무기력해 보였는데 사실 그건 하나를 만나기 전 이야기였어요. 이제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가끔 영숙이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25년간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해온 우리가 이제 와서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영숙이도 나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취미 활동, 그리고 집안일. 그녀도 나와의 관계에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갔습니다. 나와 하나의 비밀스러운 사랑, 나와 영숙의 안정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와 영숙의 친분관계. 복잡하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삼각관계였어요. 동시에 두 사람은 각자의 일상을 유지하며 건강한 경계선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나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고, 하나는 나와의 만남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하나의 집으로 향했어요. 영숙이는 친구들과 저녁 모임이 있다고 했거든요. 오늘은 시간이 많아.
하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의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영숙이를 생각하면 우리 관계는 참 나쁜 거야. 나는 가끔씩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닌 복잡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가정에서의 의무를 다하며 겉으로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영숙과의 우정을 이어가면서도 그 뒤에서 금기된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의 모순을 알고 있어요.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서 얻는 것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영숙이가 집에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거든요. 완벽한 해결책도 명확한 결말도 없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복잡한 상황을 감당해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55세의 늦은 사랑. 그것은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현실적이고 성숙한 사랑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